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MRI,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 K 공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MRI가 CT랑 어떻게 다른지 그런 기본 얘기부터 시작해서 K공간이라는 게 단순 기술 용어가 아니라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꽤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특히 그 질문 있잖아요. K공간은 인간의 발명품일까? 아니면 원래 자연에 있던 발견일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붙잡고 MRI 신호 처리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MRI 원리도 확실히 이해하고 K 공간의 정체도 좀 파헤쳐 보고요. 어쩌면 우리 현실 인식에 대한 생각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요. MRI가 신호를 얻는 방식, 이게 CT랑은 아주 다르다고 자료에서도 나오던데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일까요? 네, 그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CT는 아시다시피 X선을 몸에 쏴서요. 그게 얼마나 통과하고 얼마나 흡수되는지 그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림자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MRI는 강한 자기장 안에 우리 몸을 넣고요. 우리 몸에 엄청 많은 수소 원자핵, 그러니까 양성자들이 있거든요. 아, 물 분자 속에 있는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거기에 특정 라디오 주파수를 딱 쏴주면 얘네들이 막 공명을 해요. 그러면서 신호를 내보내는데 그 미세한 신호를 잡는 기술입니다. 아하, 공명.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소리급수에 치면 바이올린 줄 울리는 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원리입니다. 아주 비슷한 비유죠. 몸속 수소 원자들이 라디오파에 반응해서 신호를 보낸다. 신기하네요. 근데 그 신호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MRI 단면 영상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K 공간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K공간이죠. 이름도 좀 독특한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왜 하필 K죠? K공간은요, MRI 스캐너가 진짜로 측정하는 그 원본 데이터 있잖아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그걸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게 저장되는 디지털 공간 같은 겁니다. 아, 영상 자체가 아니고요. 네, 영상이 아니에요. 영상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담긴 곳이죠. 이걸 좀 더 전문 용어로는 공간 주파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공간 주파수 영역. 네, K는 물리학에서 파동의 방향이나 공간적인 빈도, 이걸 나타내는 파수 벡터, 웨이브 벡터를 보통 K라고 쓰거든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 K 공간의 각 점들이요, 최종 영상의 특정 공간 주파수 성분 정보를 담고 있어요. 공간 주파수라는 건 쉽게 말해 이미지에 얼마나 세밀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K 공간의 딱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나 명암 대비, 그러니까 큰 덩어리 정보, 저주파 정보를 담고요. 아, 중심부가 큰 그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에서 머리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미지의 날카로운 경계선이나 아주 미세한 디테일 정보, 그런 고주파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자료 비유처럼 K공간은 최종 영상을 연주하기 위한 악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악보도 높은 음자리표 부분, 낮은 음자리표 부분 역할이 다르잖아요. 아, 악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악보 같은 K 공간 데이터가 우리가 보는 영상이라는 음악으로 바뀌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푸리에 변환, 포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아주 중요한 수학 기법을 씁니다. 푸리의 변환,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좀 더 정확히는 K공간 데이터의 역푸리의 변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계산을 딱 적용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익숙한 공간 좌표계의 해부학적 영상으로 짜잔! 하고 바뀌는 거죠. 아하, 프리의 변환이라는 게 원래 복잡하게 섞인 신호를 각각의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거나 반대로 그걸 합쳐서 원래 신호로 되돌리는 그런 강력한 도구거든요. 프리즘이 빛을 무지개색으로 나누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후리의 변환이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주파수 세계에서 공간 세계로 넘어오는. 맞습니다. 그러면요. 그 K 공간이라는 악보를 채우는 방식이나 순서 이런 걸 바꾸면 최종 영상의 느낌도 달라지겠네요. 네, 당연히 달라지죠. 자료에 나온 T1 강조 영상, T2 강조 영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K공간을 어떤 순서로
또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줘서 채우느냐에 따라서 조직 간의 대비가 확 달라지는 T1, T2, 양성자 밀도 강조 영상 같은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MRI가 가진 아주 강력한 장점 중 하나죠. 아, 그리고 MRI 검사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 K공간 악보를 구석구석 다 채워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전통적인 방식은 K공간 전체를 다 꼼꼼하게 채워야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같은 기법들이 나왔어요. 압축 센싱이요? 네. 이건 K공간 전체를 다 채우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좀 똑똑하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부분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복원을 해서 고품질 영상을 더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와, 기술 발전이 대단하네요. 검사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환자한테도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그럼요. 획기적인 발전이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자료대에서 저도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K공간 데이터를 얻어서 푸리에 변환이라는 수학 과정을 거쳐야 영상을 본다면 이 K공간은 그냥 인간이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 도구, 뭐랄까 발명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영상보다 더 근본적인 거, 자연에 원래 있던 발견일까요? 솔직히 저도 K공간은 뭔가 수학적인 트릭, 가상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이게 사실 물리학이나 철학에서도 계속 논의되는 실제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돼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RI 장비가 물리적으로 직접 재는 건 K공간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네, 직접 재는 게 K공간이라고요? 네. 우리 몸속 수소 원자핵들이 자기장 속에서 라디오파 받고 내보내는 그 신호 자체가 본질적으로 특정 공간 주파수와 위상 정보를 가진 파동 형태예요. 스캐너는 그 신호들을 쭉 받아서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K공간을 채우는 과정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그 선명한 뇌사진, 무릎사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공된 정보, 일종의 번역본이라는 말씀이세요? K공간 데이터라는 원어를 푸리에 변환이라는 번역기로 돌려서 본다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죠. 자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은 K공간에서의 신호 발생과 검출이고요. 우리가 보는 해부학 영상은 그 원시 신호를 인간이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XYZ 공간 좌표로 수학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인 셈이죠. 와, 아까 음악 비유 다시 해보면 실제 소리는 온갖 주파수가 섞인 복잡한 파동인데 우리가 그걸 도레미나 오선지 악보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거랑 비슷해요. 영상도 원래는 주파수 정보인데 공간 정보로 변환해서 보는 거죠. 와, 진짜 관점의 전환인데요. 듣고 보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까지 생각나요. 어쩌면 K공간이 더 본질적인 이데아 세계고 우리가 보는 MRI 영상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 같은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하하, 아주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요. 아, 양자역학이요? 네,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 있잖아요. 입자의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 네네. 우리가 보는 영상, 즉 실공간은 위치 정보에 가깝고요. K공간은 파수 벡터니까 운동량과 비슷한 정보, 즉 공간 주파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아,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 표현 방식, 위치 공간과 K공간 중에 뭐가 더 진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둘 다 자연을 기술하는 동등하게 유효한 방식이고 서로 푸리의 변환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둘 다 진짜다. 네. 다만 MRI 측정 과정의 특성상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호로부터 K공간 정보가 좀 더 직접적으로 얻어진다. 이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차원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세상을 보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네요.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현대 물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 중 하나죠. 자연을 설명하는 언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와, MRI랑 K공간은 이런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상을 진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측정의 맨 처음 단계는 눈에 안 보이는 K공간의 주파수 정보라는 거죠. 이런 관점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뭔가 영향을 주나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최종 영상 말고 K공간 데이터를 직접 보기도 하나요? 네, 특히 요즘엔요, 인공지능 AI 연구 쪽에서 그런 시도가 아주 활발해요. AI요?
네, 영상을 완전히 만들기 전 단계, 그러니까 K공간 원시 데이터에서 직접 어떤 질병의 특징적인 패턴이나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를 AI가 학습해서 찾아내는 연구들이 많아요. 오,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양이 K공간의 특정 영역에 뭔가 미묘하지만 독특한 패턴을 남긴다. 이걸 AI가 발견해서 진단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정보가 K공간 데이터에 더 명확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번역본 말고 원문을 직접 읽는 느낌이네요. 자연의 원시 신호를 해독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의료 영상, X선이나 초음파랑 비교하면 MRI에 이런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건가요? 기술마다 좀 다르죠. X선은 그냥 투과한 정도를 보는 거니까 비교적 직접적인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요. 초음파는 음파를 쐈다가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영상을 만드니까 신호를 보내고 받고 처리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점은 MRI랑 비슷한 면도 있지만 원리 자체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MRI는 신호 얻고 K공간 만들고 또 풀이에 변환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 기법이죠. 양자역학 현상 이용하고 K공간으로 인코딩했다가 다시 영상으로 디코딩하고, 네. 하지만 바로 그 간접성 혹은 복잡성 때문에 MRI가 엄청난 유연성을 갖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K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 즉 K공간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단순 해부학 구조뿐만 아니라 조직의 상태나 기능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MRI의 진짜 강력한 점입니다. K공간 조작이요? 아, 그럼 같은 부위를 찍더라도 K공간 데이터를 얻는 법이나 처리법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 중심부만 쓰면 대비 좋은 영상, 가장자리 쓰면 세밀한 영상,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DTI 같은 거 있잖아요. 뇌 신경다발 보여주는 거, 아니면 fMRI, 뇌 활동 영역 보는 거. 이런 특수 기법들도 결국 K공간 신호를 좀 특별하게 해석하고 처리한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K공간 샘플링 전략, 그러니까 악보를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걸 통해서 영상 해상도, 대비, 시간 조절은 물론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 분자 확산 방향 보는 DTI, 뇌 활동 보는 fMRI, 혈관 보는 MRI 같은 기능적, 생리학적 정보들을 다 얻어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노이즈나 영상 왜곡의 원인으로만 생각했던 K공간의 위상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위상 정보요? 네,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조직의 미세한 자기적 특성 차이나 온도 변화, 심지어 간 같은 조직의 단단한 정도, 탄성도까지 측정하려는 연구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 우리가 활용 못하는 정보가 K공간에 훨씬 더 많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쩌면 미래에는 뭐랄까, 음악가가 악보만 보고 음악을 상상하듯이 의료 전문가나 AI가 영상으로 바꾸기 전에 K공간 데이터를 직접 읽고 패턴에서 바로 진단 단서를 찾는 게 더 일반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그런 연구들이 AI 분야에서는 현실화되고 있어요. 딥러닝 모델이 수많은 K공간 데이터를 학습해서요. 영상 재구성 단계를 건너뛰고도 데이터 패턴만으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어쩌면 인간보다 기계가 먼저 이 K공간이라는 자연의 원시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오늘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병원에서 보는 MRI 영상이든 아니면 그냥 제 눈앞에 보이는 이 풍경이든 그게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감각이나 뇌 또는 기계와 알고리즘을 통해 해석된 현실의 한 단면일 뿐이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관찰이나 측정에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해석의 틀이 꼭 필요하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자연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관점과 방법들이 각기 다른 진실의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MRI와 K공간의 관계는 기술적인 걸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봅니다. 자, 오늘 K공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음에 MRI 영상을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 익숙한 흑백 이미지 너머에 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쩌면 더 근원적인 정보일지도 모르는 그 복잡한 악보, K공간 데이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에 대한 스캐너의 직접적인 기록이고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 세계 자체가 어쩌면 여러 가능한 해석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은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실공간뿐만 아니라 K공간처럼 다른 언어로도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다른 언어들? 네. 이런 다른 영역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세상을 더 깊이 보고 의학적으로는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K공간이라는 원시 언어를 인간보다 더 잘 해독하게 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거나 해독법을 모르는 자연의 또 다른 원시 언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뭐 중력파 신호라든지 우주 배경 복사, 아니면 우리 뇌 속 뉴런들이 주고받는 복잡한 신호 패턴 속에도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우주와 생명의 근본적인 정보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게 될 미지의 영역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